네, 샬롬의 님께 동영상 하나 올립니다. 요 영상 올려놓고 잘라고 좀 쳐야 되겠어. 내가 샬롬의 님께 이 동영상을 탁 올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뭐가 하면, 컨벤세,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대화가 잘 통하네. 대화가 잘 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보통 A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누가 한 명이 A라고 이야기를 하면 B가 뭐라고 하놓고 하면 A인 것이 이야기하다가 B를 이야기하거나 C로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고, 똑똑한 분들도 A라고 했는데 A-로 이해를 해야. 그래, 같은 나라 언어를 쓰면서 굉장히 힘듦을 터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많이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샬롬님이 대화가 통하시네. 그래서 굉장히 턴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어제 연역법과 기납법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알아들으셔.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되게 잘 알아들으시고, 또 댓글을 보니까 그 답글이 굉장히 이해도를 바탕으로 했는데, 또 이해도를 바탕으로 했는데 A를 알아듣더라도 그 대답을 어떤 대화를 못하게 되면 제가 또 모르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굉장히 그 이해했는 거에 대해서 표현을 되게 익스프레스를 또 잘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래 되면은 대화가 되는 거죠. A라 했는데 A로 잘 알아들으시고 언더스탠딩이 아주 좋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글이 올랐는데 보니까 익스프레스도 굉장히 좋으시네. 그래서 턴으로서는 굉장히 호감이 갔고, 두 번째, 직업이 뭐냐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 하는 분이고 이렇게 하면서 정체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를 하시는 분일까 이래서 이제 했던 거랬어요. 그래서 통화하고 싶냐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막 드네요.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는 건 제가 압니다. 그냥 전 제 마음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궁금했다. 호기심이 발동이 잠깐 됐습니다. 뭐 하는 분이지?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지? 저렇게 선발력 있게 바로 댓글이 온다는 거는 이미 생각을 이미 하고 가지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과, 또 한 개는 세 번째, 자질이 좋으십니다. 퀄리파이가 굉장히 좋으시네. 주식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주식을 공부를 하시갖고 주식으로 대성할 수 있는 길, 대성하거나 아니고 그런 길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네. 어제 보니까 자괴감이 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괴감, 그거는 지금 올바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이 교육이란 말은 주식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라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자괴감은 본인은 능력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하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런 표현들 같거든. 떠미기 주는데도 뭐하냐. 떠미기 주는데도 뭐하는 게 여기 대구 내 제자라요. 떠미기 줘가 입에 넣어줬는데 씹지를 않아. 그래가 한 5년 지랄 떨었던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 있으시대. 제가 여기서 말을 사실은 제 제자에게 하는 말이나 유튜브에서 하는 말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제 제자에게 악의 있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임팩이 별로 없죠. 요게 사악함이 별로 없습니다. 신화액하고 내 후배거든. 근데 남하고 있으면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그런 것도 금방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 내 말투가 조금 불쾌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대. 그 말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언어의 데코레이션보다는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거든. 그래 내가 호기심이 더 올라가지. 호기심 자극이 됐습니다. 이거 뭐 하시는 분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자괴감 이야기 하자. 더트는 말투를 안 바꿔요. 왜 그럴까 하면 이 유튜브이 구독자를 위한 유튜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나시면 옛날 동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그냥 내 맘대로 방송을 하는 거라. 요즘도 사실은 제 맘대로 방송하죠. 특별히 목적은 없었어요. 그런 과정들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또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왔던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관심 남아 하시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이제 좀 가까워지는데 이 자괴감의 표현을 보니까 생각도 있으시고 마인드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데 내가 딱 보니까 기법이 부족하다, 실력이 부족하다 이래 들리거든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 자괴감조차 내 제자는 안 들었었거든. 지 하는 게 최소이래요. 뭐 일반 주식 초보들 매도로 죽여보려고 말이야. 내 제자 말입니다. 그래 떠미기 주는데 떠미기 주는지도 몰라. 입에 넣었는데 씹지도 안 하면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런 상태라 하는 걸. 그래도 5년간 내가 공가가 지금 바라치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는 좋은 길이 내가 나중에 설에 또 한번 영상 올리겠지만 책을 갖고 펀더멘털한 그 기초적인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인문학적으로 파악을 해내야 돼요. 또는 기초 공부를 하기 전에 인문학적인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공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기초에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주식의 언어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이 먼저야.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한 접근들을 먼저 하고 나서 기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다시 하면 이 원래 생각했던 인문학적인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지금 내 제자는 의하고 있는 하면요. 기초 공부도 시키고 인문학도 가르치고 또 인문학 기초를 가르치면서 봐라 이런 인문학이지 않냐고 강제로 그 발전을 시키고 있는 상태거든. 아마 샬로메님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 제자나 여기 많은 주식 초보들이 요 기초 중에서 딱 찍어내는 기법, 예언의 기법이 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런 기법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잘해야 돼요. 인문학적 접근은 사실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 인문학적 접근이 뭐고 하면 그걸 해야 돼요. 주식의 기본, 그러니까 제너럴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해놓으면 인디비주얼한 인문학적 접근, 그러니까 샬로메님의 고유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있을 거라. 샬로메님의 입장이나 무슨 지금 처한 상황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들이 필요해요. 근데 샬로메님의 인문학적인 접근은 못 하시더라도 이 주식의 언어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먼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라. 인문학적 접근이 주식이 우상향한다 하면 이 말에 꼽히면 안 돼. 우상향이 뭐였다고?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주식은 올라가는 게 뭐고 이거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살락하는 거 알겠어요? 저 사람들 왜 살락하노? 저 주식이 좋은 거라요. 왜 좋아할까? 이런 것들이 인문학적 접근입니다. 이익이 우상향하니까 뭐 이 우상향이 깨지잖아요. 뭐 어떻고 그런 거 있잖아요. 됩니까? 그러고 나서 이 우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많이 살라고 덤비는구나. 왜 살라고 덤비지? 이런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먼저 보시고 나가. 그러면 그래프가 다르게 보여. 그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노 하면 우상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인문학적 접근과 우상향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나서 인문학적인 접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깊이가 점점 깊어지거든. 우상향에 대한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지는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우상향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넘어가 버리는 거라. 이래 하니까 이렇다 이래 징계를 하면 안 돼요. 만약 그래 한다 하면 턴 같은 경우는 그냥 우상향 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 그런 프로그래밍은 천지빛깔이를 할 수 있습니다. 5분 만에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상향하면서도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오는 게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첫 번째 인문학적인 접근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더 좋아하고 얼마나 덜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오늘은 좋아하는데 내일은 싫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들을 해야 돼요. 어렵게 들립니까? 하여튼 그렇다 치고 하여튼 인문학적 접근 1번 단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2번은 뭐를 해야 되나 하면
기법을 어느 정도 기본을 지금 책에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시고 3번은 인문학적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돼. 또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법이 깊어지면 항상 인문학적인 고민들을 양옆에서 해야 된다. 그 기법도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기법과 기법의 공부를 하고 항상 그 사이사이는 인문학적 접근을 하시라. 예, 알아들으시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주 넘어가. 턴에게 지금 호기심이 있다. 저는 호기심이 있다 했잖아요. 샬로메님께.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호기심을 더 발휘를 하시가 저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하고 싶으시면 저는 전화 통화 할 마음이 있는데 생겼어요. 저는 오래 안 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또 샬로메님이 그런 입장이 아니실 수 있어. 그러면은 심하게 하시고 지금 하던 대로 하이소. 그러니까네 이렇게 하면 구독자분들 중에서 통화를 하거나 저랑 친분 관계를 하는 것들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 부분에 프라이버시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왜 내 그치 주식 잘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각자 입장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1번 2번 턴에게 호기심을 느껴가 친하고 싶으면 자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 안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전화를 안 하시는 거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요. 댓글놀이 저랑 합시다. 자 그래도 안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 싶으시면 그 댓글에다 전화번호를 하나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010-4784 뭐 이래 남기면 안 되고 바로 삭제된다. 요래 남가요. 010-4784 이래 남기면 제가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고 전번을 삭제를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전화번호를 남기면 요래 숫자로 남기면 안 된다고 문자로 남가야 된다. 이렇게 남기면 010 이래서 남기면 제가 이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해드릴 겁니다. 삭제하고 나서 그 문자가 갈 거래요. 문자가 가면 서로 좋은 시간을 협의를 해서 통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목적은 없습니다. 그냥 재밌었어. 그렇고 또 두 번째 통화하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전화번호 안 올리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통화를 하고 싶고 만나지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분도 있고 별의별 분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를 해요. 처음에는 인정 이해를 못 했는데 그럼 또 저랑 재밌게 지내봅시다. 자 대충 알아들으셨죠? 예,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롯님이 굉장히 대화가 잘 통했고 턴으로서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하는 거. 또 대화가 되는 게 이해도도 좋으시고 A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익스프레스 표현을 잘 하시갖고 호기심이 만땅이다 지금. 뭐지 이래 생각하고 있고 자괴감을 드시는 그 부분은 기법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을 갖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공부를 할 때 책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 칩시다. 선생은 없다. 선생이 없으면 효율이 반으로 줍니다. 혹은 70%로 감소를 하자. 턴한테 배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30% 효율이지만 그래도 책을 갖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이것조차 안 하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길을 가면은 똑똑한 사람은 독학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고시도 독학하는데 뭐 꼭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까지 되죠. 그런데 공부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하면 먼저 인문학적인 접근을 먼저 하시라. 이 도체 무거워를 먼저 평균성하면 평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평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수치적으로 평균을 구하는 걸 연구를 하고 나서 그러고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다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접근들을 해야 돼. 단계별로 그래 하시면 된다. 턴 같은 건 내 제자한테 인문학적인 이야기도 했다가 기초도 가르치다가 다시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봐라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인문학적인 접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한 개는 뭐가 하면 제너럴한 인문학적인 접근이 있고 한 개는 인디비주얼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못 알아들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걸 좀 하시라. 평균에 대해서 평균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평균을 공부해야 돼요. 평균을 공부하려면 평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평균은 학생들 반평균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화를 하시고 싶으시면 전화 안 해도 된다 하죠. 그래 부담은 느끼지 마십시오. 전화하라 하면 또 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화 안 하셔도 된다. 근데 호기심이 발동됐다는 턴의 입장은 말씀드렸고 저는 뭐 댓글로서 호기심 놀이를 해도 되겠죠. 또 제가 좀 관심을 조금 더 끊어도 되는데 하여튼 부담 느끼시지 마시라고 했고 굳이 이제 저랑 이제 제가
통화를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러면 전화번호 올려라. 숫자를 올리지 마라. 문자를 올려라. 0101 올리면 제가 어떻게 하놓고 하면 전화번호를 접수하고 전화번호를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갖고 시간 약속을 해가 그래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너무 길었다. 예, 오랜만에 대화가 통하는 분이 있어갖고 즐겁게 호기심이 발동돼서 막 티카타카가 딱 돼. 이 뭐지?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잘 했거든요. 은혜의 장벽을 느끼거든. 제가 대화를 그러니까 한국어 포함해서 3개 국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2개 국어 외국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국 사람하고 한국말 하는데도 조금 대화에 장벽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장벽 진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지금 벙커에 혼자 저는 이래 있거든요. 하다가 이런 분을 만나니까 무거워 이래 싶어서 탁 이렇게 생각이 꼽혔는 거라. 잠시 그렇다고 부담을 느끼시지 마라. 제가 전화 안 해도 된다. 그냥 잠시 호기심이 생겼다 이 수준입니다. 예, 그냥 재밌어서 이 분이 뭔지 싶어서 내가 또 부담 느낄까 싶어 말을 많이 했어.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같으면 제 부담 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하자 말 아닙니다. 꼭 해라 이런 말 아니라 저는 잘납니다. 샬롬님 승투 질투 하시고 오늘 또 햇볕 좋은데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천국의 끝.